미션 365. (21세기) 선교의 특징은 네트워크와 정보화 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전에 허드슨 테일러, 윌리엄 캐리 그 시대에는 배를 타고 선교지를 갔지만 이제는 정보를 가지고 선교지로 먼저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선교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보가 얼마나 지금 필요한 사회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우리 선교 전략에 이 정보화가 얼마나 필요한 전략인지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보화 시대와 IT 선교 전략이라는 특별한 주제로 앞으로 12번의 특별 강의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맡아주실 우리 한동대 김기석 교수님을 오늘 초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 좀 우리 이 방송을 선교사님들이 많이 듣고 계시는데 네네. 좀 간단하게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인사 말씀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선교사님들 열방에서 지금 그 민족들을 위해서 섬기고 또 많은 수고를 하실 텐데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거하기를 또 기대하고, 또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소망합니다. 앞으로 많은 네트워크와 또 이렇게 함께함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예, 우리 그 한동대 하면은 뭐 우리 누구나 다 아는 대학이고 또 유명하죠. 우리 김영길 총장님의 그 간증도 많이 우리가 알고 있고, 네네. 또 동시에 우리 김기석 교수님 하면 또 모르는 분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다. 네네. 그렇게 유명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우리 선교 쪽에서 특별하게 IT 선교에 사실은 개척 시대에 문을 여셨거든요. 제가 감히 평가를 드린다면, 네. 예, 우리 FNMC 처음에 네. 예, 우리 컴퓨터 선교회 쪽 아주 본격적인 선교와 연결되는 그런 선교회도 하셨고, 물론 컴퓨터를 가지고 사역에 인발부된 여러 단체들이 있는 걸 알지만 제가 볼 때는 정말 해외 선교 본격적으로 연결된 데는 우리 컴퓨터 선교회라고 제가 봅니다. 근데 우리 김기석 교수님께서 어떻게 그런 IT와 선교를 연결하시려고 하는 처음에 어떤 동기를 부여받으신 기회가 있으셨을 텐데요. 네.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는 이제 제가 어떻게 컴퓨터를 전공하게 됐는지가 이제 그거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이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그런 구체적으로 열방을 IT로 섬기게 됐던 또 계기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이제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저는 이제 1980년 그때가 저희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이제 그때 가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그 1학년 겨울이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 가운데 거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때는 제가 대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전공을 택하던 시점이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당연히 이제 제가 기도했던 내용이 어떤 전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컴퓨터라는 전공이 굉장히 낯선 때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막연했지만 이제 믿음을 가지고 그 전공을 시작하게 되었었고요. 이제 2학년 1학기 때는 굉장히 캠퍼스 사역도 열심히 하고, 또 이제 이렇게 또 컴퓨터를 기도하면서 전공을 시작했기 때문에 네.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랬던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2학년 여름방학 동안에 이제 어떤 교회를 잘못 갔습니다. 네. 네, 그 교회는 이제 말세를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였는데 컴퓨터가 666이라는 거예요. 예, 옛날에 많이 그 얘기 한참 했죠. 예. 그때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상상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때는 제가 어른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보면 대학교 2학년 아니겠습니까? 네. 굉장히 어린 마음에 하나님이냐 컴퓨터냐 이것이 문제로다. 굉장히 심각하게 한 1년을 방황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조금 세월이 흘러서 이제 저희 교회에 그 성경 번역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영화를 틀어주셨는데, 그 영화 속에서 이제 파푸아 뉴기니아 어떤 그 선교사님이 현지인들과 막 낮에 사역을 하다가 집에 딱 돌아와가지고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컴퓨터를 키시는 거예요. 네. 그 영화 속에서. 네.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야, 이 네. 컴퓨터가 선교 현장에 사용되는구나. 그것도 파푸아뉴기니아에. 네. 그래서 네. 그때 이제 그 강의를 하셨던 성경번호 선교사님 강의 끝나자마자 찾아가지고 네. 난 이 컴퓨터가 666인 줄 알고 굉장히 좀 힘들게 공부하고 있는데 이게 좀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상담을 이렇게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네. 그분께서 굉장히 격려해 주시고 이제 선교 현장에 컴퓨터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을 주셔서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이렇게 좀 사명을 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언젠간 이걸 이렇게 좀 잘 활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막연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던 계기가 있었고요.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스토리고요. 세월이 흘러서 이제 제가 삼성에 이렇게 있을 때였는데 삼성에서는 이제 신우회 같은 거 이렇게 하기 활동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뭐 네. 예, 삼성 이 방송을 삼성에 일만 하라는 네, 거군요. 삼성에 계신 네. 분들도 듣겠지만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저는 뭐 저기 좀 캠퍼스 미니스트리 가운데 훈련받고 삼성에 들어간 시점이었기 때문에 네. 뭐 잘리면 잘리리라 이런 마음으로 이제 신회를 진행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중앙아시아 어떤 선교사님께서 이제 그 요청을 해오셨어요. 중고 컴퓨터 10대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좀 정리해서 선교지로 좀 보내줄 수 있느냐 이렇게 좀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컴퓨터 전문가로서 또 그때 이제 삼성 안에 제가 컴퓨터에 관련된 부서 가운데 있었고요. 또 그런 또 신회를 이렇게 하고 있었던 네. 그런 시점에 그 중고 컴퓨터를 10대를 모아서 이렇게 보내는 일은 그때 당시에 저희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네. 조그만 쉬운 일이죠. 아주 그래도 조그만 그때는 일이죠. 중고라도 비쌌을 텐데요. 그래도 어쨌거나 이제 워낙 빨리 이렇게 컴퓨터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도 뭐 중고 컴퓨터는 계속 쌓이던 시점이었고요. 네. 또 그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적은 일이죠. 그래서 네. 이제 뭐 이렇게 쉽게 이제 그 일을 이렇게 해서 이제 보냈었습니다. 선교사님께 이렇게 보냈는데 그 컴퓨터를 보낸 지 한 3개월 후에 그 선교사님으로부터 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네. 그 컴퓨터를 가지고 선교지에서 이제 가르쳤던 현지인 중에 한 사람이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그 메일이 아주 소중한 그런 계기가 그러겠네요. 되었고요. 이 10대 중고 컴퓨터 모아서 보내는 거는 쉬운 일이지만 우리 그러면 100대 만들어서 보내자. 그래서 이제 100대를 만들어서 또 이제 보내기도 하는 것이 좀 이렇게 이런 어떤 IT 몇 선교를 년도 정도 되셨나요? 그때가 1998년 뭐 그 정도였던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IT 선교의 시작 같은 어떤 조그만 계기가 네. 됐고요. 그때는 그러면 저 486이 다 지나고 그때 팬텀. 100대를 보냈던 그러니까 그때 네. 10대 보냈던 것들이 다 대부분 386이었고요. 486. 또 네. 이제 그 100대를 보낼 때 대부분이 다 486이었어요. 그랬군요. 그때는 이제 펜티엄이 나온 때인데 옛날 거를 바꿔서 그 중에 한 20대 정도는 펜티엄 초기 모델을 새 거로 사서 보내기도 하고. 그래도 뭐 선교지는 아직 486도 굉장히 귀한 그때만 거였겠죠. 하더라도 그 기증을 이렇게 받았던 그 대학이 굉장히 그 막 환영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 두 가지 때문에 더 아주 본격적으로. 근데 저는 이제 그 10대를 보냈던 사건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제 적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큰 일을 맡겨주신다는 거에 대한 어떤 그 말씀에 대한 그 시작의 적은 일이었거든요. 이제 그게 충성스럽게 그 일을 했을 때 더 큰 일들이 이렇게 주어졌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시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또 하신 일 중에 그 선교회를 아주 컴퓨터 전문 선교회를 또 시작을 하신 거로 알고 있어요. 네네네. 이제 2001년에 이제 IT를 전문으로 한 선교 단체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이제 아세안 합신학대학에서 MA 미시올로지를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뭐 이제 어떤 선교에 대한 그런 거는 있었지만 내가 과연 이제 감히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주저함이 뭐 솔직하게 굉장히 많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마음의 어떤 그런 좀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됐던 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이런 어떤 그 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좀 특화돼서 특히 아이들 쪽으로 프론티어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달려나가는
선교 단체가 없다는 게 이제 첫 번째. 네,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네, 네. 네. 예, 그런 어떤 것이 이제 계기가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섬긴다면 큰 자가 되리라는 말씀 네. 이제 이렇게 받게 돼서 이제 그때 믿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외국에서는 이미 컴퓨터를 가지고 선교와 연결된 그것들이 좀 그때 정보를 갖고 계셨나요? 근데 그때 이제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성경 번역 선교의 경우에는 이제 성경 번역 선교의 한쪽 파트에 네. 그런 어떤 항공이라든지 네. 또 이제 라디오라든지 또 거기에 대해 상당히 많이 IT 전문가들이 모여서 성경 번역 선교를 더 서포트하는 조직이 있었지만 네. 그 외에는 거의 저희들이 그때 봤어도 미국에서도 이렇게 그런 사역 모델은 별로 없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뭐 컴퓨터 선교가 미국 쪽에는 제가 볼 때 아주 드문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단체 안에서 선교 파트로는 하지만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건 드문데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서 우리 한국 선교가 굉장히 다양해지기 시작했고 또 그 컴퓨터가 선교의 중요한 전략이라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됐고 아주 귀한 초석을 놓으셨는데 이런 일들을 하시면서 이게 일반적으로 컴퓨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국은 많이 앞서 있지만 처음에 10대, 100대 보내실 때도 그 당시에 사회에서는 그게 굉장히 아주 새로운 새로운 뭐라 그럴까 도구라 그럴까요? 굉장히 앞선 기계였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20대 컴퓨터를 이렇게 가지고 대학 같은 데 들어갔을 때 컴퓨터 센터를 이렇게 세우면 대학에서 굉장히 그걸 환영하고 또 선교사님이 일반적으로 이제 비자를 얻기 어려운데 그 비자를 내주고 한 그런 일들이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좀 더 뚜렷하게 이렇게 나타났던 시기였습니다. 네. 근데 이 선교를 지금 하시면서 공부 시작하신 게 80년도라고 그러셨으니까 지금 30년 한 세대가 지나셨는데 그 당시하고 지금은 한국의 선교가 많이 발전이 되면서 또 IT도 지금 많이 보급이 됐지만 이 IT가 사회적으로 이 선교와 연결될 수 있는 확률이 IT 업계 네이처상 쉽지가 않다고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들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일반 IT 업계와 영적으로 선교와 연결되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그 일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좀 한계를 이렇게 많이 느꼈습니다. 가장 큰 한계 중에 하나는 결국 선교는 사람이 하는 거고요. 아무리 IT 선교라고 하지만 컴퓨터가 선교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헌신자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IT 전문가로서 이제 그런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선교에 헌신하는 일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기를 기대를 했지만 IT 업계에 종사하는 한국의 많은 IT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신앙을 유지하기에 급급한 어떤 그런 것들이 현실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고요. 한국의 IT 산업 분야가 많은 IT 엔지니어 전문가들이 이제 이렇게 월화수목금금금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간신히 이제 주일을 이렇게 좀 주일날 이렇게 예배 참석하기만 하더라도 이렇게 좀 성공적인 어떤 그런 어떤 환경들 가운데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제가 이렇게 그 사역을 하면서 이제 그런 현실들을 이렇게 많이 관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 IT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크리스찬들을 정말 이렇게 온전한 신앙인으로 이렇게 세우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또 그 IT 업계에 이제 상대적으로 이렇게 넌 크리스찬들이 다른 분야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이렇게 좀 예수님을 알게 해주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좀 더 많은 그런 IT 전문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 너무 필요하다고 여겨져 가지고 이제 제가 한 3년 전부터 이제 그런 어떤 선교사를 파송하는 단체는 이제 후임 선교사한테 완전히 위양을 하고 좀 지금 말씀드린 그런
IT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사역에 이제 좀 초점을 두고 새로운 사역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컴퓨터와 신앙이 병립되기가 어려운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그게 네, 어려운 네. 분야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 분야에 이제 새로운 영역을 세우는 이런 사역을 하시는데 이 사역의 새로운 이름은 어떤 이름이시죠? 이제 한국말로는 이제 IT 변혁 연대라고 이렇게 이름을 네. 붙였고요. 이제 영어로는 IT 트랜스포메이션 얼라이언스. 트랜스포메이션. IT 네. TA. 그래서 변혁이라는 게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이고요. 네. 그 의미는 이제 IT 영역 또는 저는 좀 더 크게 정보화 시대를 이렇게 좀 표현하는데 이 정보화 시대와 IT 영역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 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회복하는 것, 이제 그것을 저는 트랜스포메이션, 변혁이라고 이렇게 의미를 붙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변혁. 뒤에 이제 연대, 이제 네. 얼라이언스는 이제 서로 이렇게 네트워킹되고 네. 단체와 단체 또는 여러 사람들 또 여러 교회에 있는 그런 IT 크리스찬들이 함께 네트워크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이제 얼라이언스라고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연대라는 말을 붙였는데 그 연대라는 말 때문에 좀 예. 너무 이렇게 강한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필요하죠. 네, 예, 연대가 필요하죠. 변혁이라거나 하나님 나라의 인재를 목표로 한 그 어떤 강한 어떤 그런 결속을 가진 모임 네트워킹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굉장히 네. 그러면 이게 연대와 네트워크의 개념이니까 이 IT 분야에 있는 모든 단체들이나 관련자들이 같이 연결을 해서 하자는 말씀이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큰 그림은 그 IT라는 업계, 컴퓨터라는 업계의 그 영역, 그 에리아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자라는 그런 그렇습니다. 도전이시고요. 네네.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은 아주 광범위한 사역이네요. 예, 그래서 네. 예전에는 하나의 선교라는 단체로서 이제 있었는데 네. 그게 조금 더 이제 범위가 넓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모두를 아우르고 그렇습니다. 같이 갈 수 있는. 네. 네, 그런 거군요. 그렇다면 지금 한국에서 그 IT가 지금 많이 발달되고 앞서간다고들 여기서 이렇게 많이들 보고 있는데 네. 실제로는 우리 한국 선교를 위해서 이 IT가 많이 뒷받침을 이제 해주는 거 이런 걸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IT의 그 업계 어떤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이제 이 IT 선교를 하다 보면은 확실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대한민국이 가장 그 특성 있는 대한민국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IT입니다. 그래서 IT 코리아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많이 붙이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제3세계 국가들이 우리나라부터 IT를 도움받고 싶어 하고 또 IT의 수준이 굉장히 이렇게 높은 걸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받아들이고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통계들, 뭐 예를 들면 최근에 그 스마트폰 시장에 뭐 상당한 부분들을 이 대한민국이 점유하고 있거나 또 이제 요즘은 이제 TV도 다 디지털로 넘어가면서 TV 수상기도 IT 제품 안에 포함시키는데 이 TV 시장만 하더라도 미국 시장의 상당한 퍼센트 50% 이상을 삼성과 LG가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통계에서 이제 꽤 많이 IT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이제 우수한 어떤 그런 많은 실적을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제 사실 IT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혁신적인 어떤 그 개척은 사실상 미국에서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한국이 그런 어떤 혁신의 맨 선두에 서지는 못하고 있고 혁신을 막 따라가면서 이렇게 그것을 제품화하고 또 실생활에 적용하는 부분에서 탁월한 것이지 어쨌든 혁신을 이렇게 맨 앞에 선두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결국 이제 한국의 IT가 좀 더 이제 발전을 하려면 그 부분, 그러니까 혁신을 이뤄내는 어떤 부분에 어떤 한국의 문화라든지 한국의 기업 문화들이 좀 개선이 돼서 이제 그 부분을 뚫어내는 게 이제 앞으로 한국의 IT 업계의 숙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뭐 이제 세계 IT를 리드해 갈 수 있는 혁신의 일을 개발하고 만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교수님의 몫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우리 학교에서 네. 지금 그 후학을 가리키시는데 컴퓨터 전문 전공을 하는 학생들, 특히 한동대는 다 헌신된 학생들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네. 이 중에서 좀 이렇게 세계 IT를
혁신적으로 이끌어갈 사람들이 좀 나오면 좋겠네요. 네,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차분하게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무한한 가능성을 이렇게 인정하고 도전하는 정신을 가진 젊은이들이 이제 앞으로 한국 그 IT 업계에 이렇게 뿌리를 내릴 때 그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그런 무한한 가능성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무장한 청년들을 잘 세운다면 저는 이제 그런 혁신들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이제 그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한동대에서도 좀 대관심이 좀 있어요. 그 한동대 우리가 참 많이 듣고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또 그 안에 가리키시는 교수님으로서 네. 그 한동대를 바라보시는 그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동대는 네. 어떤 학교인가요? 네. 네. 한동대는 하나님의 대학 한동대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한 어떤 믿음이 교수님들과 또 학생들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고요. 이제 교수님들도 뭐 또 이렇게 많은 훌륭한 분들이 많이지만 저는 학생들이 참 너무 이렇게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교수보다도 학생들이 더 훌륭하다고 저는 이렇게 믿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렇게 입학할 때는 조금 좀 그렇지 않은데 이제 한동안에 이미 형성된 그 어떤 크리스찬 문화와 또 서로를 존중하고 또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공유하는 어떤 그 부분들이 한 2학년 올라갈 때쯤 이제 그 학생들의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배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을 이제 그런 어떤 믿음이 이제 은연중에 이렇게 이슬에 옷이 젖듯 이렇게 네. 젖게 되면 그때부터 학생들한테 이제 그 가지게 되는 어떤 도전하는 마음, 또 이렇게 개척에 뛰어드는 어떤 그런 정신 뭐 이런 네. 것들로 이렇게 갖게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정직을 기반으로 한 어떤 크리스찬 성품들을 네. 이렇게 공유하게 되면서 저는 이제 굉장히 귀한 어떤 인재들이 이곳에서 성장하고 있구나 굉장히 좀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우리 김기석 교수님께서 한동대에서 지금 어느 분야에서 그 학생들을 가리키고 계시죠? 저는 이제 한동대학교에 이제 전산전자 공학부에서 이제 교수로 있고요. 지금 한 13년째 네. 그곳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대학원도 또 이제 앞으로 네. 뭐 관련이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제 특히 한 2년 전에 이제 한동대 안에 국제개발협력대학원이 생겼고요. 네. 국제개발협력대학원을 통해서 정말 열방을 섬기는 어떤 그 인재를 이렇게 키워내는 대학원이 생겼는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 그 IT와 국제개발 협력이라고 하는 네. 그 IT를 통해서 어떻게 각 나라의 국제개발 협력과 관련된 일들을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특화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문을 지도하고 학생들하고 함께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서 저희들 우리 지맨 우리 또 이 전문 선교 네트워크에 저희가 우리 교수님을 우리 IT 전문 운영위원회 한 분으로 이제 추대를 했는데 네. 그래서 그 강의를 또 이제 맡아주시기로 했는데 이 선교 전문 라디오로 이 강의를 저희가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좀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들 강의를 좀 해주시게 되나요? 네. 네. 이제 그동안 10여 년 이상 이제 그 IT를 전문으로 한 선교단체 또 대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경험과 또 많은 그런 문제의식을 좀 많이 갖게 됐고요. 이제 그 가운데 좀 그 내용들을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도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점은 IT 선교에만 초점을 둘 거고요. 네.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신 분이 이제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또 여러 교회에서 이제 그 선교사님을 서포트하는 어떤 분들이 이 강의를 많이 듣는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이제 그런 분들에게 이제 우리가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IT 선교를 선교 현장에서 접목할 수 있을까를 이렇게 좀 가이드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많은 그 후방에 그 교회의 또 선교 후원자들은 이거를 어떻게 이제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제시할 수 있는 강의가 되었으면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매주 30분씩 이제 12번 강의를 특별히 이제 IT와 선교에 대해서 정보화 시대와
IT 선교 전략이라는 주제로 이제 각 소주제로 이제 해주시게 되겠죠. 네네. 네. 아마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들께서 아마 많은 기대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사역이 직접 IT나 컴퓨터 선교와 연결이 안 되셨어도 이 미래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반드시 이 분야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은 이해가 있으셔야 되고 또 새로운 전략으로 이 분야를 통해서 현장에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을 연결하시는 전도하시는 그런 선교의 전략으로 좀 삼으셔야 될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우리 김기석 교수님께서 이 12번의 강의를 하게 될 때 특히 정보화 시대에서 이 IT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선교적으로 어떻게 연결할지를 잘 이제 말씀을 해주시게 될 겁니다. 예, 우리 교수님 오늘 아주 특별히 짧은 시간이지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네. 또 많은 것으로 앞으로 저 많은 것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을 또 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강의를 위해서 한번 좀 들으실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기대하실 수 있도록 좀 홍보를 좀 한번 해주시죠. 이 네. 강의가 어떤지. 네. 네. 요즘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이제 한국 문화에 대해서 선교지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좀 선호하고 네. 또 기대하는 것이 또 선교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 거를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잘 아시겠지만 이 대한민국이 IT 강국입니다. IT 강국을 배경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IT 강국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을 또 하나의 아주 굉장히 좋은 그런 그 나라를 섬기고 또 그 나라의 젊은이들을 섬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일을 이렇게 선교 전략화할 수 있는지를 좀 부족하지만 이렇게 좀 잘 이렇게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같이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굉장히 좋은 그런 기회를 주님 안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시는 이제 모든 분들 이제 다음 주부터 저희가 그 강의를 우리 한동대 김기석 교수님께서 정보화 시대와 IT 선교 전략에 대해서 12강 12번의 강의를 해주시게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많이 애청해 주시고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데 많은 기여가 있기를 저희가 기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끝으로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선교사님들과 우리 선교에 헌신된 성도님들에게 마지막 인사 좀 한번 말씀드리고 저희가 마치겠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이 IT가 우리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기 때문에 서로 함께 이렇게 네트워크돼서 서로 연결돼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계기들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시고 우리 김기석 교수님과 연결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김기석 교수님에게 직접 그 연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연결처를 좀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이메일 주소가요. 피터킴 PETERKIM @ 하고 이제 handong.edu handong.edu 이메일로 이렇게 메일을 보내주시면 그런 동역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그룹 안에 이렇게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기석 교수님께서 지금 진행하시는 그 선교 네트워크와 그 이름은 IT 변혁 연대입니다. 여러분 많이 좀 연결해 주시고 또 함께 동역해 주시고 또 컴퓨터의 전문가시거나 또 컴퓨터에 관심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일반 성도님들, 전문가들, 또 선교사님들 모든 분들이 우리 김기석 교수님께 연결을 해주시면 함께 좋은 연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행에는 김정한 선교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